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수동 쪽에 있는 모 상장사 탐방을 좀 갔다 왔는데요. 바이오 회사인데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요. 회사도 상당히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24일 다음 주는 실리콘2를 갔다 올 텐데 실리콘2가 먼저 주가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탐방을 좀 갔다 온 이후에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탐방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실리콘2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이따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려보고 24일 탐방은 조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보다는 좀 늦지만 그래도 좀 갔다 오도록 하고요. 자, 분위기가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목장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만 잘 잡으면 최근에 그래도 매매할 만합니다. 국내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작년과 다르게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EPS가 약간 또다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이 2분기부터 또 올라오는 EPS가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겁먹지 마시고 종목을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이 나오는 종목들 잘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2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하루 전 선 반영됐다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미국 선물 시장이 오르기도 했는데 국내 시장이 하루 정도 미리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 시장은 2451포인트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일 국내 시장 선 반영된 가운데 상승 출발하면서 웹툰과 화장품, 퓨리오사 AI 관련주, 영상 컨텐츠와 영화, 온라인 교육과 조선, 방산, 우주항공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 영향에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됐고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세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자,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파월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충분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죠. 그래서 연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 유발, 성장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다만 파월 풋 개입 가능성은 차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파월 풋도 상당히 좀 지금은 당장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낙폭이 좀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풋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라우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어쨌든 파월은 트럼프의 물가를 끌어올린 대규모 관세 인상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경우에 연준의 양대 책목 중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3개 정도를 이야기했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 3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준의 상황을 축구 골키퍼에 비유를 했는데요. 즉 상대가 페널티킥을 찰 때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뛰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지 왼쪽으로 뛰어서 경제 둔화에 대응할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둘러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급격한 뭔가가 사건이 터지면 또 빨리 결정을 해서 긴급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대중이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임을 파월은 좀 더 강조를 했고요. 만약 이 이중 목표가 충돌할 경우에는 연준은 물가 안정 목표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물가 안정 없이는 미국인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강한 노동시장 여건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테이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는 것이 목표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놓이면 무엇을 하더라도 한쪽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좀 시장이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하락을 보이면서 좀 기대했던 파월푸시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약간 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ASML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ASML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고요. 1분기 실적은 컨센을 비팅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좀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하락 낙폭을 더 키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오늘 새벽에 반영이 됐지만 어제 한국 시장에는 장 막판에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이 구제한 강보합 출발을 보였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행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선 정책 관련된 업종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기준금리 2.75로 국내도 동결을 했고요. 트럼프 관세 조치 이후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 변동성 확대된 여파로 관망적 입장이 전환됐는데 자,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5월이나 6월 달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5월에는 금리 인하를 잘 하지 않는 월로 알려져 있고 6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바로 전후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6월까지는 금리의 인하가 국내에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높여 잡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현물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관세 90일 유예했던 4월 11일 제외하고는 3월 28일 이후에 전일 순매도 지속 중이고요. 업종별로는 방산과 조선, 기계, 전력,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했고 2차 전지와 금융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을 4대 방산 강국으로 목표를 한다 이야기를 했고 R&D 세액공제 포함 K방산 정책 고양이 오늘 제시가 됐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치고 18일 대구 웹툰 도서관 방문입니다. 정책 지원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역시 조선과 LNG 등 한국 강점이 있고 미국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다만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LNG가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도 꽤 나와 있고 시장에서 그런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관련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5, 6년 이후, 한 2030년 이후에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들이 가동 예상이기 때문에 트럼프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거 알래스카 LNG 뭔가 돈을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거기다 때려볼 필요가 있겠느냐 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는 갑니다. 근데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익이 있을까 문제는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급락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용의료기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 높은 APR이 미국 관세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괜찮을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중동과 유럽 중에 확장세가 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금통위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과 한국 등 뭔가 지금 중국하고 되게 밀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트럼프는 똥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예 전화도 안 걸고 있고 기다리는 전화를 안 걸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 쪽에서 트럼프는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표준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 봐라. 한국, 일본 이렇게 우리하고 관세 협상했다라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 발언을 했는데 특별한 건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과정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익입니다. 미국을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자,
자, 코스닥은 대선 정책 테마주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로봇과 바이오, 의료기기, 엔터 등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약세였습니다. 메타 인수 거절한 퓨리오사 AI가 상장 준비 재개됐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4x4가 상한가를 올랐고 대선 영향력의 웹툰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미용기기 인바운드 수요 급증과 호수 수출에 따른 강력한 성장 기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휴젤, 멜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3% 이상 장중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후장에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 양측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 이어서 다음 주가 또 한국과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뭔가 기대감, 뭔가 협상을 잘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유입됐고 코스피와 일본 증시는 일제히 이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전일 낙폭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주도 업종은 전력설비와 조선 등 미국과 협상에서 협력 기대에 유입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 업종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이 게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선업종 관련된 강세가 보였고요. 전력계기도 간만에 강세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관세 대응해서 미국 텍사스주에 생산 거점 구축을 했다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목표를 밝히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가온전선과 두산 에너빌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관련주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태양광 업종도 간만에 강세였습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이 미국 상하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SK이터닉스 등이 강세였고요. 방산 업종은 이재명 후보가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K방산 정책 공약 제시한다 얘기되면서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드라마, 게임, 웹툰 등 K컨텐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공약이 공개되면서 시프트와 펄어비스 등의 미디어 컨텐츠 업종 등 관련해서 게임 업종까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SM이라든지 DOU, 특히 DOU가 10%대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관련 소비 업종 또한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실리콘2 등 화장품 업종과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업종들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업종의 탑3 섹터는 기계장비와 운송장비, 부품, 의료 정밀기기고요. 업종의 바텀3는 전기가스와 유통, 보험 쪽으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매크로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관세 영향이 크게 더욱더 엄습을 하면서 크게 영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매 판매 잘 나왔고요. 근데 그게 3월이기 때문에 4월 이후는 달라진다. 여태까지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관세 영향을 받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자동차가 3월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토탈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그냥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하얀 색깔 공백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자동차를 제외한 관련된 소매 판매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오토. 그러니까 3월달 보면 오토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지금 막대 그래프 회색. 제일 오른쪽 3월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관련된 판매량이 3월에 크게 늘었다. 이게 관세와 같은 외생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데 결국은 수요를 당겨서 자동차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찍었고요. 소매 판매도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가 아마 관세 영향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당겨왔다, 수요를 당겨왔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비할 여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보여드려도 그게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오브 트래픽스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위쪽에 두 번째 노란 색깔 모터 비클스 앤 파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사재기 효과 맞습니다. 한민국님께서 말씀 주신 사재기 효과, 선수요 효과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강력하게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 이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4월 이후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지의 어떤 뭐 선수요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6월달 그 다음에 7월, 9월, 뭐 7월이죠. 7월에도 금리를 한다는 보고 있고 10월, 그 다음에 12월까지 금리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관세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횟수도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팽팽하게 나서고 있는데 중국이 결국은 트럼프와의 talks, open to talks, 중국은 지금 트럼프와의 이야기를 할 준비는 돼 있다. 근데 만약 if가 들어가죠. 트럼프가 리스펙트,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뭔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트럼프에게 협상에 대해서 열릴 자세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 퍼슨, 그러니까 네임즈 포인트 퍼슨, 어떤 뭐 우리가 관세를 특별하게 협상을 실무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존중감을 갖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중국 쪽에서 일단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보여드리면 중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입 상위 15개 품목입니다. 에너지, 뭐 대두, 항공기미, 엔진, 반도체, 승용차, 뭐 제조장비, 의약품, 뭐 구리, 옥수수, 뭐 등중중 면, 화장품, 에틸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반도체, 특히 반도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은 뭡니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상위 15개 품목 가운데 특정 어떤 부분, 반도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 자력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대체해서 구할 수가 있는 품목들입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품목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은데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중국의 무역 긴장 속 히토리오 금속 7종의 수출 목표가 있는데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그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은 이러한 요소의 정제된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에 뭐 사마리움, 가돌리늄, 뭐 테류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이트륨, 스칸디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히토류 희귀금속, 금속 7가지 등 보면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구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미국의 강력한 자석에 사용되는 2가지 금속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보지만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정제된 네오디듐과 프라세오디듐 공급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표를 동그란 표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자석에 들어가는 2가지 금속을 생산하기 시작은 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상당히 구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똥줄 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구하기 힘든 것들은 미국이 원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는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내년이기 때문에 오래 끌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흐름은 트럼프보다는 어떤 중국 쪽의 어떤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게 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감 있게 굉장히 좀 이 SNS 속에서 언어적으로 상당히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고소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명으로 이렇게 뭐 트럼프 마음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렇게 관세 뭔가를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안 된다. 법적으로 뭔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고소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대로는 내분적으로 미국이 이 관세 전쟁이 상당히 조금은 힘겹게 지금 가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겹게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요서 AI 관련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사 2세대 AI 추론 가속기 레니게이드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저 유저들은 레니게이드를 활용해서 고성능 AI 인프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필요서 AI 관계자는 레니게이드의 애저 통합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효율적인 AI 추론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당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필요서 AI를 방문해서 R&D 투자와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죠. 딱 찍어서 거기를 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퍼, 엑스페릭스, TS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등의 관련주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매각 이슈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IPO 쪽으로 또 방향을 틀었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창투사 관련 쪽도 역시 관련주들로 지금 있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 쪽을 좀 본다면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인데요. 인텔 관련이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H20 칩 관련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말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인텔도 주중 수출 제한 부분이 있는데 라이센스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만 인텔의 대중 수출 제한은 AI 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의 가우디 칩은 24년도 기준 내부 매출 목표 500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AI 칩 관련된 수출할 경우에 라이센스를 받아라. 중국에 수출할 때 라이센스 받아라. 이 이야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인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가장 문제죠, 엔비디아가. 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기대감 지속 등의 중국 소비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화장품도 괜찮았고요. 미용기기도 괜찮았고, 면세점 카지노, 그 다음에 패션, 의류, 음원, 음반 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사, 여행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어느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미키 17이 중국 전역 영화관에 정식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뭐 흥행 소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적자가 났다 이야기 좀 있는데 봉 감독님의 아마 적자 영화로서는 좀 눈에 띄게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 저는 미키 17을 극장에서 봤는데요. 뭐 나름 괜찮았었는데 생각보다 좀 적자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윤수연이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중 교류 기념행사에 초청돼서 현지 무대에 섰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국내 3인조 래퍼 호미들이 한국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정부는 3월 중국인 방한객 확대를 위해서 오는 3분기 시행 목표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비자 면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방한시장에서 미국 비중이 큰 중국 관광객부터 입국 편을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중국도 여러 가지 무비자,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아마 상호 조치 성격이 좀 높지 않느냐, 상호적인 조치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공사, 면세 카지노, 화장품, 패션 의류, 음원 음반 뭐 이런 것들이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도 올라왔고 게임사들도 주가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화장품과 의류주들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자, 미국 관세 인상으로 한국 화장품의 미국과 서구권 수요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뷰가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세 폭등으로 중국산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각국의 추경 확대 기조로 내수 소비가 좋아질 거라는 뷰 확산으로 요약되는데, 자, 우리가 화장품을 섹터를 쳐다보면 항상 수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생각보다 의외로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내수 시장을 말하지 않고서는 수출을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내수 실적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경 관련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의류 브랜드사에 대해서 재평가 기회가 당연히 생깁니다. 물론 화장품 수출 산업으로서 자리 잡은 게 맞긴 맞지만 의류도 아직 내수 비중이 높고요. 화장품도 당연히 내수 비중도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기업들이 상당수이고 일부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펌텍코리아, APR, 실리콘2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꼭 1분기가 실적이 조금 컨센 정도 비딩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2에서 4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 관련 기업으로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이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으로 2분기 화장품 공급 계획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관세를 올리는 만큼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그로 인해서 소비 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추경 확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로 재정 부양책을 쓰면서 소비 진작을 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중저가 라인업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팔고 한 1달러 정도 붙는다? 그런데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에서 한 15,000원, 11,500원 이 정도 가는데 안 팔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화장품 섹터는 아마 최근 들어서 1분기부터 지금 2분기 넘어가면서 아마 컨센이 상당히 좋아지고 화장품 섹터 다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 주가 최근에 상승 관련된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25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유럽과 중동 지역의 매출 볼륨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지는 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1분기 성장세가 전환된 가운데에서도 사재기 이슈로 2분기부터는 매출이 점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가 아니라 2분기부터는 사재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미국 관련해서. 또한 유럽과 중동으로서의 기회인 확대도 될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중동 지역 쪽이 볼륨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고 2분기에는 따라서 분기 최대 매출을 추정한다고 봤습니다. 최근 NDR 통해서 1분기 미국 지사 매출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NDR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전분기 GPM 하락 요소 중에 하나는 미국 매출이 300억 쪽으로 아마 좀 감소한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정도에는 미국 평균 매출이 571억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매출이 4분기에 좀 줄었던 것이 역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두드려 맞고 빠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미국보다 유럽과 중동이 더 커지고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1분기부터는 또 정상적인 매출이 회복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400억대의 매출 이미 도달 추정한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매출이 분기 20%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럽향 주요국 1분기 수출은 전년비 61% 증가했고요. 수출 기여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유럽에 같은 경우에 나갈 경우에는 유럽 쪽은 실리콘2와 대부분 다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2천억에 작년비 35% 1분기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371억 원, 전년비 33%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분기 한국 화장품 수출의 점유율 6% 타겟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전분기 대비 2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증가될 때 매출 볼륨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매입을 해서 재고자산을 쌓고 그 다음에 매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고자산 관련해서 전분기 대비 200억가량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관련된 부담도 회사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정을 미리 해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관세 부담의 부분에 대해서 당장 재고 자산이 있는 것을 풀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당장은 미미하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오히려 상호관세가 90일 지연되면서 사재기 효과가 오히려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긍정적인 환경이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죠.
태양광 소재 미국 관세 면제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의 쌀알이라고 불리는 기초 소재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희귀광물, 백신용 화학 소재 등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1,039개의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이 직접 생산에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945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핵심 소재 면세 조치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폴리시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 홀딩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북미 시장 내 태양광 공급 재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어서 한화솔루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나 DGP, 한화솔루션, 신성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드위즈, 캐리, OCI 등의 태양광 관련 업종이 모처럼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태양광 업체 주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금일 국내 태양광 장비 관련주 주가는 5에서 15%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OCI 홀딩스가 15%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웨이퍼 구매 업체인 한화솔루션도 1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 정책에 대한 영향은 판매 제품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 OCI 홀딩스에 보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탑픽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구매 원료 웨이퍼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 한화솔루션에게 다소 간접적인 수혜는 예상된다 봤습니다. 특히 달튼 공장 가동 후에도 웨이퍼 3.3GWC 그리고 셀 3.3GW, 모듈 8.4GW의 캐파를 보유하는 만큼 5.1GW 모듈은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다고 봤고요. 국내 태양광 업체에게 근본 상호관세 영향보다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IRA 정책 변화 및 미국 내 재고 정상화 여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도 역시 간접적인 수혜는 충분히 가능하다 봤고요.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 모듈을 제외하면 생산 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셀 일부가 있긴 하지만 그 제조를 위해서는 결국 웨이퍼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인데 이번 관세 제외로 비중국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폴리를 생산하는 OCI 홀딩스가 긍정적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화솔루션도 연말부터 인고 설비 가동돼서 폴리를 수입해야 하는데 근본 폴리 관세 제외로 한숨을 돌렸다 보는 거고요. 또한 근본 내용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미국 태양광 수요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신증권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긍정맘님 드디어 댓글을 써보신다고요? 퇴근하면서 듣는데 오늘 간만에 집에서 시청하신다고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 뷰티풀 엔젤님, 그래서 OCI 홀딩스 지금 사요? 지금 제가 리딩방 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 평가하셔서 오늘 급등하셨으면 잘 보시고 오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리딩방 아니에요. 네, 각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미국의 조선업과 한국조선과 동맹 필요 관련된 칼럼 게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퍼시픽 포럼이 최근 기관지 팩네트를 통해서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칼럼에서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가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중국 해군의 부상 그리고 현지 건조 능력 후퇴를 꼽았죠. 미국은 역시 현지 상당히 건조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미국 해군 290척을 훨씬 능가하는 43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내 조선소는 300개가 넘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0개 미만에 불과하죠. 그래서 존스법 등 미국 해양산업과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없이는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 조선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고요.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3,000척의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것을 들면서 특히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주도 주가들 올라왔고, 현대 힘스도 눈에 보이고, 한라 IMS, HCJ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도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조선업종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니까 자리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산님, 누님 혼나셨네. 제가 아까 리딩방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재밌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역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뭐 힌트를 드리고는 있지만 역시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따라가서 살 자리인가 아니면은 이미 오버슈팅이 나온 이야기를 오늘 슈팅이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잘 보시고 좀 이렇게 고민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혼을 내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일단 주가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연속적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뉴스가 나왔고 이 뉴스들 때문에 주가는 반영을 했죠. 뭐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그 자리가 아직도 룸이 남아있는 정도의 자리인가를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자, 5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K방산 정책 공약 제시 소식 등의 방산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자동차 등과 더불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먹거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의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 하면서 방산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들의 R&D 세액을 감면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IM증권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국내 유일의 전차 제작사로 K1 전차를 최초로 생산한 데 이어서 완연한 국산 전차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의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쓰면서 K2 전차 경우에는 성능도 우수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인 생산 능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에 최대 경쟁자인 유럽 KNDS의 생산 능력이 연간 50대인 반면 현대로템은 평시 기준으로도 약 100대에 달하고 2배 정도 잘하고 있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KNDS가 한정된 캐파로 독일 재무장과 소유럽에 집중하는 동안 현대로템은 그 외 유럽과 중동 지역 등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올해 1분기에는 폴란드로 K2 전차 26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총 96대를 폴란드에 납품해서 2022년에 맺은 1차 계약분의 인도를 완료할 예정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계약과 같은 규모로 협의 중으로 알려진 2차 계약에서는 APS, 능동 방어 체계 등이 추가로 탑재돼서 단가 및 총 계약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종들은 역시 현대로템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최근에 좀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LIG 넥스원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리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좀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다시 정정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산업종도 여전히 조선과 방산 역시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또한 최근에 150억 규모의 3호 세비 발행 결정 속에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그 외에도 포메탈, RF 시스템즈, 우리기술, IC 시스템, 파이버 프로, 삼현, 웨이비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토와 러시아의 전차 전력 격차입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가 파란색이 나토고요. 하늘색이 러시아입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나토 쪽에 이 전차 전력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나토 쪽은
710대 정도 되고요. 러시아가 14,777대. 전력 격차가 기존에 152대 정도 나토가 더 높았던 상황에서 24년 1년 만에 마이너스 3,067대로 러시아가 오히려 3,067대가 더 많은 국면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차 전력 격차가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나토나 그리고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뭐 폴란드나 여러 국가들이 결국은 뭔가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무기 손실량인데요.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차가 1147대 정도가 손실이 됐고요. 장갑차류는 3537대가 손실이 됐습니다. 전손, 손상, 유기, 포획 등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차나 장갑차, 보병 전투차, 장갑 병력 수송차, 병력 수송차, 그다음에 견인포, 자주포 등등 지대공 미사일 등등 포함해서 많은 손실이 나타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차 1147대, 장갑차류가 3,537대가 손실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게 맞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차, 뭐 장갑차 이쪽에 관련해서 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섹터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인데요. 오늘 대구에 웹툰 도서관 방문 예정 소식에 웹툰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18일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대구 대현 도서관이 대구 최초 웹툰 특화 스마트 도서관을 알려져 있는데 이 후보는 웹툰 기업 그리고 작가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K 컨텐츠와 소프트 파워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인프라나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아마 어나운스를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 컨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공약화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 오랜만에 상승했고요. Y랩, 탑코 미디어,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등 관련 웹툰 테마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도 현대레톰도 좋다, 코스맥스도 당첨, 아모레퍼스픽, 코스맥스 좋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시네요. 방송을 보시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크리시스도 이야기 나왔고 현대일렉, 뭐 LS일렉 등등도 이야기가 조금씩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을 보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뭐 개인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다르고요. 근데 역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또 눈에 보면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 뭐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추리나님께서 한국콜마가 저번 주부터 말씀하셨다고 말씀 주시는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장품 섹터들이 요즘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여전히 조선업종이나 그 다음에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조정을 좀 나오긴 했지만 다시 리바운딩 하면서 다시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방산, 조선 여전히 어닝이나 전방산이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계를 할 것은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 역시 밸류에이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오버슈팅이 아닌지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런 섹터가 또 전고점을 무조건 돌파하고 막 새롭게 슈팅이 나갈 것이다 보시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꼭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론 지속되고 있죠. 뭐 그 안에서 정치 인맥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관련해서 지금 대선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에 따라 또 흐름들이 나오고 경선에서 누가 또 뭐 아주 많은 어떤 뭐 지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그리고 그런 어떤 후보군들이 어떤 이야기를 또 중간에 하는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정책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 정책 테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현재 시장에서는 대선 전국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밸류에 대해서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된다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 그러하다. 주식시장은 지금 대선 형국에서 항상 대선 후보자들의 입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또 주식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